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건 파출소 문을 열자마자 보인 정체 모를 상자 하나 때문이었다. 최강은 그 순간 등골을 쓸어내리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며칠 전 사라졌다던 용병들이 다시 마을 주변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남은 상자를 보자마자 형님, 이거 그냥 택배 같은데요? 하고 말했지만 최강은 말없이 병남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도 느낌 오지? 이거 우리 노린 거야. 최강의 아내 황미경은 파출소 뒤편에서 서류를 들고 오다가 상자를 보고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며칠째 불안해하던 딸 최도연이 생각났던 거죠. 그때 UDT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전한 말이 최강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용병들, 이번엔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상자, 돌아온 용병들, 그리고 조용한 마을. 최강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최강은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병남에게 말했다. 병남아, 손 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심호흡부터 좀 해라. 병남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형님, 저는 항상 형님 믿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요. UDT 시절에도 폭발물은 최강이 주로 다뤘기에 병남이 이런 역할을 맡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최강이 직접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황미경은 그런 남편을 흘끗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당신 지금 무언가 숨기고 있네. 멀리서 정남연과 김수길이 파출소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그들의 딸 김민서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급히 외쳤습니다. 민서는 절대 여기로 오지 못하게 해. 지금 당장. 정남연은 당황했고 김수길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민서를 끌어안듯 뒤로 돌렸습니다. 용병들의 그림자가 다시 이 마을을 덮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누가 봐도 분명해지고 있었는데요. 상자를 둘러싼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이 잠시 자리를 벗어나 용병들의 위치에 대한 무전 확인을 하는 사이 황미경은 병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남아, 최강 대체 뭘 알고 있는 거니? 병남은 말을 꺼내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는데요. UDT 시절 최강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작전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작전은 용병들과 아주 깊게 얽혀 있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최강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었죠. 병남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번 건 최강 형 혼자만 겪어온 문제입니다. 아마 그게 지금 터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황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강이 자신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숨겨왔는지 한순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똑 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병남은 숨을 삼켰고 황미경도 얼굴이 하얘졌고요. 최강이 무전을 끝내고 돌아왔다가 병남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리 났지? 병남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폭탄 같습니다. 뭔가 안에서 불안하게 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최강의 딸 최도연이 갑자기 파출소 안에서 뛰어나와 아빠, 왜 밖에 사이렌이 울려? 하고 묻는 바람에 순간 모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강은 도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안으로 들어가. 지금 당장. 도연은 눈이 커진 채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표정엔 두려움보다 아빠가 뭔가를 숨긴다는 서운함이 가득했는데요. 황미경은 그걸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 아이까지 상처받게 만들 순 없는데. 그때 갑자기 상자가 딱 하고 한 번 더 크게 튀었고 최강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병남아, 너 뒤로 빠져. 이건 내가 연다. 하지만 병남은 그 말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가 합니다. 형님은 가족부터 지켜야죠.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부딪혔습니다.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최강은 결국 병남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다치면 난 평생 미안해서 숨도 못 쉰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상자 뚜껑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느낌을 견디며 그는 단번에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순간
상자 안에서 보인 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탄도 기폭장치도 아니었는데요. 그곳에는 부서진 무전기 조각들과 작은 카운터 장치 하나,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남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 준비운동 끝. 다음은 본 게임이다라 최강. 황미경은 입을 막았고 최강은 얼굴이 굳은 채 아주 작은 속삭임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시작했구나. 최강은 즉시 마을 지도와 주변 CCTV 기록을 파악하며 용병들이 움직인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병남과 경찰 박정환은 파출소 내외부를 봉쇄하고 주민 대피를 준비했는데요. 정남현과 김수길은 딸 민서를 지키기 위해 최도연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만 노리는 거야? 최강은 도연의 머리를 잠시 쓰다듬으며 아빠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어. 대신 그걸 이번에 끝낼 거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에 도연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말이 최강의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키려면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외곽에서 차량 2대가 포착됐습니다.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자 사건을 미끼로 최강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침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최강은 병남과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 둘 다시 한번 해보자. 병남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맙시다. 두 사람은 숨도 가쁘게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황미경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미확인. 내용은 단 3글자. 첫 타깃 가족. 황미경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최강의 가족 전체를 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상자 사건 이후 마을은 완전히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했고 파출소는 사실상 지휘본부가 되었고 최강과 병남은 용병들의 경로를 추적하며 다음 공격을 대비했는데요. 황미경은 딸 도연과 민서를 마을 회관에서 지키며 꼭 돌아와 제발 하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할 때 최강은 병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용병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본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놈들이 아예 작정을 했다는 사실, 그걸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은 최강이 아니었어요. 파출소 앞에서 터져나온 폭발음이 동네 전체를 흔들었는데요. 그 순간 최강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표정에서 읽힌 건 드디어 시작됐네라는 냉정한 각오였어요. 병남은 뒤늦게 달려와 파출소에 난 불길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형,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요. 최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이미 어둠 속을 훑고 있었어요. 용병들이 이 정도 규모의 폭탄을 동네 파출소 앞에 던졌다는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전면전 준비 신호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황미경과 도연의 안전이었는데요. 그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최강의 내면을 강하게 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잘 알고 있었죠. 누구를 지키려면 먼저 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도요. UDT 팀은 즉각 비상령을 내렸는데요. 병남은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이용희는 통신망을 잠깐 두드려서 용병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찾아냈습니다. 형, 얘네 주변 산으로 퍼지고 있어요. 파출소는 미끼예요. 최강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족 쪽이야. 그는 바로 집으로 뛰었고 황미경은 이미 민서를 붙잡고 집 안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황미경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묻혀 있었는데요. 최강, 도연이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 그 말 한마디에 최강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어요.
그는 즉시 병남에게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병남아, 도연이가 위험하다. 내가 학교 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용병들 위치 끊임없이 잡아줘. 병남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굳은 목소리로 알았어요. 라고 답했는데요. 그의 눈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그런 병남조차도 최강이 지금 무슨 상태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이 가족 문제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전역한 지 오래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최강이 돌아온다는 거리요. 도연이 하교 길에 걸어가던 골목. 그 길목은 평소 아무 일 없는 조용한 길이었는데요. 그날은 아니었어요. 차 한 대가 천천히 접근했고 그 안에서 낯선 남자가 도연을 힐끗 바라보고는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타겟 이동 중, 확보 들어간다. 도연은 느닷없이 등에 닿은 기척에 본능적으로 뒤돌아봤고 그 순간 병남이 긴급히 기지를 발휘해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도연아, 엎드려. 그의 첫 외침이 울리자마자 골목 끝에서 소음기 장착 총성이 짧게 튀었고 벽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병남은 도연을 잡아 끌며 몸으로 감싸 안았고 총탄을 피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도연은 눈물을 머금고 물었는데요. 병남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병남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괜찮아. 너희 아빠가 지금 오고 있어. 그 말은 도연을 향한 안정의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죠. 오늘만큼은 절대 아이들에게 손 하나 못 대게 만들겠다고. 도연이 하교 길에 걸어가던 골목. 그 길목은 평소 아무 일 없는 조용한 길이었는데요. 그날은 아니었어요. 차 한 대가 천천히 접근했고 그 안에서 낯선 남자가 도연을 힐끗 바라보고는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타겟 이동 중, 확보 들어간다. 도연은 느닷없이 등에 닿은 기척에 본능적으로 뒤돌아봤고 그 순간 병남이 긴급히 기지를 발휘해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도연아, 엎드려. 그의 첫 외침이 울리자마자 골목 끝에서 소음기 장착 총성이 짧게 튀었고 벽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병남은 도연을 잡아 끌며 몸으로 감싸 안았고 총탄을 피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도연은 눈물을 머금고 물었는데요. 병남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병남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괜찮아. 너희 아빠가 지금 오고 있어. 그 말은 도연을 향한 안정의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죠. 오늘만큼은 절대 아이들에게 손 하나 못 대게 만들겠다고. 도연과 병남이 숨어있는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마자 최강은 주변의 공기를 읽었어요. 총기 냄새, 겁에 질린 숨소리,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 매복의 냄새. 최강은 소리 없이 벽 뒤로 몸을 숨기고 아주 짧은 순간 주변을 스캔했는데요. 짐작대로 용병 2명이 창고 쪽으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최강은 숨을 고르고는 낮고 빠르게 중얼거렸어요. 너희가 먼저 시작했고 그럼 끝까지 가야지. 그는 돌진했고 먼저 가까운 용병의 손목을 꺾어 총을 무력화시키고 바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다른 용병이 반응할 틈도 없었어요. 최강은 그 용병의 옆구리를 잡아 끌어 벽으로 내던졌고 그 충격으로 용병이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숨어있던 틈에서 아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최강은 도연을 끌어안으며 숨을 크게 내쉬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전면적인 사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용희가 다급히 무전을 쳤어요. 형, 신호 잡았는데 이거 이상해요. 산에 퍼진 게 아닌데요? 최강은 정지했습니다. 뭔데? 동네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파출소랑 학교는 미끼였어요. 메인 목표는 당신 집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었어요. 황미경과 민서가 있는 집이 실제 목표였던 겁니다. 최강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 망설임이 사라졌고 그는 거의 폭발하듯 반응했어요. 병남아, 도연 데리고 바로 안전지대로 이동해. 난 집으로 간다. 병남은 형 혼자 가면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최강은 이미 그림자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조용했는데요. 너무 조용했어요. 최강은 서늘한 감각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황미경은 벽 쪽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큰 그림자가 하나 드리워져 있었어요. 용병 하나가 황미경을 뒤에서 제압하고 있었지만 황미경은 예상과 달리 울지도 떨지도 않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부엌칼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오히려 단단했어요. 최강 늦었어. 그녀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의 속에는 믿음과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최강은 한치 흔들림도 없이 용병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미경아, 눈 감지 마. 그 한마디 뒤 최강은 정확한 한 방으로 용병을 제압했고 황미경은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최강은 그녀를 꼭 안았지만 속 마음은 이미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용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용병들 이동 멈췄어요. 집도 아니에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최강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번엔 어디냐? 구청입니다. 나은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강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까지의 공격은 모두 최강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이었단 뜻이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큰 판을 짜고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죠. 병남 불러.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 본능이 다시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구청 쪽에서 울린 또 다른 폭발음. 가벼운 폭발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규모였어요. 최강은 멀리서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은재, 설리번 이제는 숨지도 않겠다는 건가.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두려움도 분노도 모두 지나가고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좋아. 드디어 진짜 전쟁이네. 다음 편에서는 최강과 UDT 팀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